서로를 벗삼아 넓고 푸르게 자라는 잔디처럼 이웃과 손잡고 경남을 건강하게 지탱하는 마을 공동체를 만나봅니다. 경남 마을 공동체 탐방기 함께해서 좋은 우리 오늘 두 번째 시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TVN 경남교통방송 박혜미 PD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경남교통방송 박혜미 PD입니다. 네. 자,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는 농민분들 그리고 아이들 학부모가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 진주의 금산마을 공동체에 대해서 박유준 PD가 소개를 해줬는데요. 네. 우리 박혜민 PD는 또 어디 다녀왔을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 주에 제가 다녀온 곳은 김해입니다. 예. 이 공동체는요, 사실 우리가 주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김해 봉황동에만 있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네. 주변 어디에나 있는 공동체인데 김해 봉황동에서만 볼 수 있는 공동체. 궁금해지는데 어떤 공동체예요? 예, 오늘 공동체는 같은 주거 형태를 공유하는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영감과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주파수를 좀 고정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변죽을 울렸습니다. 네. 예, 거두절미하고요. 이 공동체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 가운데 한 활동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리로 먼저 들어보시죠. 네. 하나, 둘, 셋, 하나. 아니요. 하나고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다시 셋업 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바빠지시지 마시고요. 많이 만족하고 있어요. 정말 저는 악보도 모르고 바이올린을 처음으로 접해봤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선생님 도움으로 제가 지금 3개월 너무너무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제가 직접 배우는 걸로 바이올린하고 요가 수업을 들었고, 악기 수업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들이 엄두를 못 내잖아요. 그런데 딱 아이를 보내고 나서 그 다음 시간에 탁 연결해서 어디 멀리 가지 않아도 단지 안에서 1분 안에 와서 할 수 있고, 바이올린을 처음 접하는 엄마도 용기를 내서 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정말 좋았어요.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참여도도 정말 높고, 제가 전혀 만날 수 없었던 계층의 이웃을 만나는 거. 항상 엄마들끼리만 막 부딪히다가 결혼을 금방 한 신혼 오기도 하고, 뭐, 미스도 오기도 하고, 대학생도 오기도 하고 해서, 이런 이웃이 우리 아파트에 살고 있었구나. 서로 얘기도 하고, 뭐 알게 되는 것도 많았어요. 그래요. 바이올린을 지금 배우고 계신 것 같은데 단지 안에서 1분 거리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도 장소가 아파트인 것 같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네. 예, 요즘은 도시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사실 아파트에 살고 계시죠. 예. 네, 저도 뭐 아파트에서 태어나서 아파트에서 자랐고요. 네. 대학에 다니던 시절을 제외하면 거의 평생을 아파트에서만 살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공동체에서 뭐 바이올린이나 요가 교실을 운영하는 사례는 오늘의 주인공인 김해 봉황동 이편한 세상 봉황역 아파트가 처음이었습니다. 네. 그래요. 마을 공동체라고 하니까 왠지 아파트에는 그런 게 없을 것 같은데 아파트도 이 마을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처럼 마을 공동체라고 하면 어감상 좀 전통적인 형태의 주택들이 모인 이 맞아요. 마을을 떠올리게 됐는데요. 아주 가까운 도보거리에 거의 1000여 세대 인구가 모여 사는 만큼 오늘날에는 아파트를 한 마을로 보는 것도 어색하지 않은 셈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다만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았던 예전과는 삶의 방식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요. 네. 이 공동체성 회복이라는 가치를 생각해볼 기회도 많이 줄었습니다. 네. 예, 이편한 세상 봉황역 아파트 공동체 역시 이 시작 당시의 마음은 굉장히 소박했다고 하는데요. 네. 예, 신단비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지금 저희가 2020년도 기준으로 경남에서 아파트 거주하는 인구수가 거의 59%, 60%에 가깝거든요. 집에서는 다들 편하게 쉬길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냥 쉬고 싶지 뭔가를 그 안에서 하고 싶어 하진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랬고. 그런데 제가 이제 주변에 마음 맞는 엄마들이랑 같이 품앗이 학원 같은 데 사교육 없이 키워보자라는 심정으로 처음에 품앗이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아이들이랑 같이 뭐 과학 수업 해보고 그냥 놀이를 활용한 그런 수업들을 저희가 부족하지만 조금씩 준비해서 아파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주민 휴게 시설 그런 데를 이제 대여를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활동을 조금씩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르던 이웃들도 알게 되고 아이들도 이제 같이 놀면서 또 친구들 이제 같이 이렇게 크는 과정을 보게 되니까 공동체적인 그런 삶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가 어릴 때는 주변에 아이들도 많았고 좀 어울려서 자라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그런 걸 보기가 좀 굉장히 힘들어져서요. 이분도 아마 아이들끼리 어울려서 자라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어머니들에게 좀 큰 감동이 됐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이편한 세상 봉황역 아파트가 있는 봉황동은 신도시라고나 할까요? 아직 주변이 좀 어수선한 편입니다. 네네. 이 학교가 바로 근처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학원도 많지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사실 학교 마치면 돌봄 교실에 가거나 아니면 학원 버스 타고 학원을 도는 경우가 무척 대부분이죠. 많거든요. 예. 네. 그런데 오히려 이곳은 그런 인프라가 부족했던 게 공동체를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네. 이렇게 시작된 아이들 교육이 이름뿐이었던 마을 도서관을 수많은 장서와 공부방을 갖춘 장소로 만들었고요. 네. 도서관은 현재 2년 연속 지역 중심 마을 학교로 선정돼서 이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앞서 들으신 것처럼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 역시 바이올린, 요가 등 이 교육 혜택을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금산마을도 참 부러웠었는데 이번 여기 공동체도 굉장히 부러운 것 같아요. 네. 이 아파트 안에 작은 공동체와 도서관이 마을 학교로 2년 연속도 이게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뭐 보통 역량으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 이곳에 지금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예, 그래서 저도 여쭤봤는데 네. 자랑할 게 너무 많으시다고. 그래요. 그렇게 근사한 교육 프로그램이 많았는데요. 이편한 세상 봉황역 아파트 작은 도서관에 임숙향 사서 선생님께서 자세한 이야기 또 들려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매달 꾸준히 하고 있는 독서 프로그램하고 문화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어서 그거 말고 저희들이 독서의 달 그 행사 진행했던 것 중에서요. 시 필사를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아이들 동시 적고 그림도 그려보고 그렇게 해서 한 40명 정도가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한 권으로 만들어줄 수 있게끔 저희들 이번에 해서 하신 분들이 이번에 또 이렇게 좋은 시집이 있는 줄 몰랐다고 써보니까 너무 좋았다고 아이들도 동시가 재밌었다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또 되게 뿌듯한 독서의 달 행사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 환경 책 읽기를 하고 있거든요. 읽고 난 다음에 소감 발표도 하지만 저희들이 해볼 수 있는 실천한 사항을 갖다가 이렇게 적어보는 것도 했었는데 태연이는 음식물 쓰레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밥그릇에 있는 음식을 다 먹기로 깨끗하게 먹기로 약속했고요. 가원이는 가까운 곳은 자전거로 이동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기남이도 냉장고 문은 이제 많이 안 열기로 약속했어요. 3형제라서 수시로 문을 많이 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조금 안 열기로 하고 선우는 게임을 많이 하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그것도 좋은 전기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해서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 포스트잇 붙이는 거 얘들아 2장만 적어보자 그랬는데 8장, 9장 계속 적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환경 지키는데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구나. 또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산호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아이 하나하나 이름 불러주는 게 꼭 내 아이 부르듯이 정말 친숙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책을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필사를 해서 책을 직접 만들기도 하고 또 책에서 배웠던 그런 지혜들을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좀 잘 가르쳐주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프로그램들 실제로 진행을 하다 보면 아이들도요, 이 도서관에 대해서 굉장히 내 집 같은 친숙함 그리고 재미를 충분히 동시에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어릴 때 돌아보면요. 저 친구들과 만날 약속을 잡으면 뭐 놀이터. 좀 더 잘하면 시내에서 만나 이렇게 네, 하고 맞아요. 또 남자 아이들은 의뢰 뭐 오락실, 그렇죠. PC방 여기서 네, 만나게 되는데 네. 실제로 이 공동체에서는 아이들이 이 작은 도서관을 사랑방처럼 느끼면서 도서관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잡는다고 합니다. 인상적인데요. 네. 부모님 입장에서도 이게 무척이나 반가운 변화라고 하는데요. 네. 예, 이야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약속을 얘들아 우리 도서관에서 만나서 우리 숙제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인터넷이 안 돼서 게임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책과 공부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아이들이 수다 떨 수 있는 그런 자기들의 장소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만화책도 있지만 그림책도 있어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책 한 권 빌려가게끔
하원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당연히 놀이터로 뛰어가기 일쑤인데 도서관에 가겠다고 하는 그런 변화가 있어서 더 좋았고, 그리고 뛰어놀면서 친해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책이 있는 보육 환경에서 딱 뛰어들어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 봤을 때도 엄마도 뿌듯하고, 그렇게 또 노는 모습에서의 아이들의 공동체도 또 모습이 다르더라고요. 옛날이나 그렇게 다 같이 키우는 그런 게 됐지, 요즘은 내 아이 운동시킨다는 느낌으로 이제 내 아이 다치나 안 다치나 놀이터에서 지켜보고, 그런데 이렇게 딱 조직된 공동체라는 도서관의 모임이나 어떤 배운다는 그런 게 딱 됐을 때는 어머님들도 더 결속력이 다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공동체가 진짜 이루어지는 그 고리가 느껴졌거든요. 저도 쉽게 사람이랑 가까이 하지 못하고 또 너무너무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고 타향살이를 시작한 입장에서는 이런 공동체가 있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받았습니다. 네, 정말 모든 엄마들이 원하는 그런 이상적인 모험살이인 것 같아서 들을수록 부럽다는 마음이 드는데요. 우리 박혜인 PD는 아직 아이를 안 낳고 안 키워봐서 이런 엄마들의 마음을 그렇게 많이 기이하지는 못할 텐데, 사실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만한, 그리고 놀 만한 장소들이 없어서 많이 걱정들을 하고요. 그렇죠. 또 도서관 같은 곳으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모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은 좀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정말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그 휴대전화 요즘 아이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부모님들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끼고 삽니다. 네. 이것도 못한다는 게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김해 같은 도시 지역은 아무래도 토박이보다 이주해 오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옆집에 뭐 잠시 아이 맡기고 싶어도 이웃이랑 말트기가 쉽지가 쉽지 않거든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는 도서관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정말. 네. 사실 우리가 아파트라고 하면 좀 막연하게 좀 너무 삭막하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렇죠. 네. 이곳 김해 이편한 세상 봉학역 아파트, 많은 분들이 이곳으로 이사 가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요. 이 공동체 덕분에 좀 편견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 더 이야기 듣고 싶은데 시간이 교통정보 좀 잠깐 전해드릴 시간이라서요. 전해드리고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분 교통정보 시내도로와 기상 상황 살펴드리겠습니다. 이유경 캐스터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지금 하면 10분, 연말에는 2시간 30분 교통정보입니다. 시내도로 아직까지는 크게 교통량에 따른 불편이 없는데요. 다만 창원터널은 창원에서 장유 쪽으로 터널 진입하기 이전 길게 밀려서 있습니다. 터널 나오면서는 원활하게 이동 가능하고요. 창원대로 감정 사거리와 성주광장 양방향 소통 잘 되고 있습니다. 용원 교차로에서 삼동 교차로 가는 길 교통량에 따른 불편 없고요. 반대 터미널 사거리 쪽으로 용원 지하차도 진입하는 차량은 꾸준한데 무난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315대로 동마산 나들목 삼거리에서 고속도로 진입하는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 한 번에 대부분 차량들 이동 가능하고요. 북성로 마주곡의 삼거리에서 소마산 나들목 사거리 쪽으로 기본 시도에 맞춰서 지나고 있고, 경남대로 상곡 사거리에서 3개 사거리 가는 길 흐름 괜찮습니다. 무항로 따라서 석정 사거리와 서원곡 입구 가는 길도 소통 잘 되고 있습니다. 완암로 남창원역 사거리에서 창원병원 사거리 일대로 교통량에 따른 불편함 없고요. 원희대로 운동장 사거리에서 용지 사거리 가는 길 약간의 서행 흐름 보입니다. 계속해서 날씨 소식입니다. 한동안 평년 수준을 밑도는 기온으로 선선한 날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기온이 예년만큼 비슷하게 올랐습니다. 지금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서요. 28도 안팎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외선과 짙은 오존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점차 올라서 본격적인 여름에 접어들 텐데 이번 한 주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 30도 가까이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갑작스레 더워진 날씨에 컨디션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해상으로는 내일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 바닷물 높이 자체가 평소보다 높습니다. 만조시에 저지대서 피해 없도록 하셔야겠고요. 남해동부 해상에는 당분간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지금 하면 10분, 연말에는 2시간 30분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TVN 경남 매거진 일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 사회의 희망을 찾게 되는 코너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남 마을 공동체 탐방기 함께해서 좋은 우리. 오늘은요, 박혜미 PD와 함께 아파트 마을 공동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김해의 이편한 세상
봉황역 아파트 공동체 이야기 계속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앞서서 이 마을 도서관이 지역 중심 마을 학교로도 이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마을 학교 교사들도 이제 전부 다 그러면 아파트 입주민들인 건지 네. 마을 학교 선생님들 이야기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만난 사서 선생님을 비롯해서 마을 학교 선생님 모두 학부모고 또 이웃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 아이를 맡겨도 아무 걱정이 없죠. 이것만 예.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모두가 내 아이 돌보듯 서로의 아이를 돌보고요. 또 정성껏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네. 이게 뭐 큰 돈을 벌거나 특별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를 우리가 우리 손으로 돌본다. 이런 마음으로 다들 동참을 하고 계시다고 해요. 네. 예, 선생님 한 분의 음성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마을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정화입니다. 작은 도서관이나 이런 마을 학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인력이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해야 돼요.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시작을 했던 것 같고, 저는 주로 독서 하브르타 수업이랑 그다음에 봉황대 탐험대라고 마을의 유적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을 이야기를 아이들하고 나눠보는 수업 이런 것도 했었고요. 그리고 한글날 맞아서 기획 수업을 하나 했었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한글 사용도 많지만 외래어나 외국어가 우리 주변에 많이 널려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걸어가면서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면서 한글과 외국어, 외래어 사용 실태를 좀 살펴보고 우리가 한글을 사용할 때 더 많이 아껴서 사용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배워봤습니다. 아니 정말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학교에서 이거 벤치마킹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맞습니다. 예, 봉사하고 사실은 좀 희생해야 되겠다 이런 정신이 없으면 이런 교육 프로그램 정말 운영해 나가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정말 그렇겠더라고요. 네. 하지만 지금 이 마을학교 선생님들께서는 희생이라는 마음보다는 함께라는 이 이름에서 오는 긍정적인 측면을 더 크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후로 이제 또 무척 감명 깊은 이야기 들려주셔서요. 네. 이 이야기도 지금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살아서 예전에는 진짜 온 마을이 한 아이를 키운다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다 그렇구나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제가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니 우리 아이 하나 키우기에만 다들 집중해 있고 다른 집 아이에 대해서는 비교 대상이다 이런 느낌이 좀 많았는데 이렇게 공동체가 형성되어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내 아이 우리 아이 할 거 없이 그런 경계가 무너진 것 같고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그 친구 중심으로 사실 제가 육아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육아했던 거 이제 10년간의 노하우를 약간 바탕으로 다른 아이들, 저학년 아이들에게는 가르쳐 줄 수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보다 좀 나이 많은 친구들을 가르칠 때는 미리 이제 육아도 공부를 예습하는 것처럼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내용을 미리 공부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도 가르치고 또 다른 아이들도 가르치고 하면서 육아도 늘고 교육도 늘고 마을교사하면서 얻었던 것도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집 동네에 우리 아이를 풀어놔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모두가 다 우리 아이 케어해주고 챙겨주고 그리고 이제 교육까지도 확장해주니까 마을 전체가 아이들과 마을 교사랑 그리고 마을 교육 공동체를 통해서 다 같이 소통할 수 있고 더 끈끈해지는 연대가 생기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뿌듯하고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파트는 아마 서로 인사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어요. 다들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뭐 어느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저 아이가 누구 집의 아이인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활동들이 오늘날의 아파트 안에서 가능하다는 게 참 인상적인데요. 이렇게 공동체 육아라는 좀 측면에서 본다면 배울 점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사실은 요즘에 아이가 없는 집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집들까지 좀 공동체 의식을 넓히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살짝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정말 실제로 처음에는 이 공동체도 그 부분이 참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렇겠어요. 네. 뭐 네. 아이 있는 집 때문에 없는 집이 아파트 운영에 있어서 뭐 희생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오해도 생겼고요. 네. 그런데 이 김해 이편한 세상 봉황역 아파트 공동체는 그 시작이 이제 어머님들의 모임이었을 뿐이고 사실은 모두가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어야자는 이 진심 어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오해나 과제를 정말 해결하고 싶으셨대요. 네. 네. 그래서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네. 네. 어떤 시도를 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예, 바로 음성으로 듣고 오시죠. 일단 저희는 우리 아파트에 뭐가 필요한지 고민을 계속하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로 들자면 저희가
되게 아파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절이 되게 잘 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데 소통과 배려의 부족에서 나오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조금 생각을 했었고 이것을 해결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소통 카드도 톡톡카드라는 이름으로 소통 카드를 만들어서 이웃끼리 이렇게 그 어려운 점이나 뭐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메모를 해서 조금 남겨둘 수 있는 그런 카드도 한번 만들어 봤었고요. 그리고 인사하기. 제일 뭐 간단한 내용이긴 하지만 저희가 분야회랑 같이 협동으로 해가지고 그 일주일 동안 출퇴근 시간에 인사하기 캠페인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제 거의 그냥 가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한 3일 지나니까 같이 손 흔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는구나. 그렇게 하는 활동들이 재미도 있고요. 입주민들도 조금 뭔가 달라지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고층이다 보니 30층 이상의 그 엘리베이터가 항상 조금 사람들이 대기해야 되는 시간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 층 정도는 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 제가 28층에 살면 27층에 만약에 27층 이웃분이 타시면은 그냥 27층에 같이 내려서 한 층 정도는 걸어가 보자. 이런 걸로 한 층 걷기 운동 아파트 안에서 조금 해봤는데 제가 먼저 하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저희 쪽에 이웃분들도 조금씩 참여를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보면서 내가 먼저 이렇게 참여를 해야지 이게 확장이 될 수 있구나. 그런 거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정말 작은 것부터 하나씩 이제 실천을 해 나가신 건데, 사실은 이 문제의식은 다 공유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먼저 시작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일들을 먼저 시작하는 것으로 출발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이웃에게 보내는 이런 메시지 카드처럼 기본적인 부분에서부터 아파트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서 이 애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앞서 한참 말씀드린 마을학교 사업뿐만 뿐만이 아니라 김해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도 선정이 됐고요. 지난해에는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추진하는 문화우물 사업에도 선정이 돼서 입주민 모두 다양한 이 문화행사까지 함께 즐기셨다고 합니다. 이 대표님 보니까 똑똑하신데요. 네. 사업들에 선정이 되면은 또 소정의 지원금 나오게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도움을 받아서 뭐 뮤지컬, 음악회, 인형극, 무용극, 드립백 체험 행사에 뭐 마을 여행, 연날리기까지 이런 다양한 행사들 추진을 하셨더라고요. 네. 예, 우리 아파트만을 위한 공연팀이 뭐 우리 집 앞으로 찾아준다. 이런 생각하면 너무너무 근사하죠. 그래요. 하지만 이게 인건비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또 이미 준비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준비는 결국 또 입주민들과 공동체의 몫입니다. 네. 이런 거 하려면 이 신청서 쓰는 것부터가 정말 녹록지가 않고요. 맞아요. 네. 귀찮다, 힘들다 생각하면 아무도 하지 못할 일일 건데 이 모든 수고를 감안하는 원동력과 목표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끝으로 여쭤봤습니다. 지금 아파트를 사실은 경제적 가치로 보는 시선이 많은데, 경제적 가치는 실제로 저희가 이제 거주하기 좋다면은, 살기 좋은 곳이 된다면은, 경제적 가치도 결국에는 같이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역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었고, 선한 영향력을 조금 사실은 지역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공동주택 예절 캠페인을 시작하게 된 것도 이것이 시발점이 돼서 주변의 다른 아파트들도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협력 지원가로 활동하면서 다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님들을 만나거나 이제 주민분들을 만날 때 이런 내용들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권해드리기도 하고요. 예, 계속 그렇게 나비 효과가 되는 그런 단체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배려 문화가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건 정말 너무나 좋은 나비 효과네요. 오늘 저희가 이 소개해드린 이 아파트 공동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지금 많은 또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께서 여러모로 또 공감이 되고 생각이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네. 이 신담비 대표님을 포함한 이편한 세상 봉황역 아파트 공동체에서는 앞서 이야기한 이런 부분들 위해서 동네 쓰레기를 줍거나 또 기부 물품을 받아서 네. 아파트 이름으로 지역사회에 기부도 하고요.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함께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파트 공동체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또 어디까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다양한 가능성이 고민될 때 이곳 공동체가 작은 등대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혹시 끝으로 다른 공동체에서 좀 참고를 하실 수 있도록 이 공동체가 말하는 그 성공의 비법이라고 할까? 그런 거 있으면 하나만 알려주세요. 예, 안 그래도 제가 여쭤보고 왔는데요. 네. 바로 소통입니다. 소통. 예. 입주민에게 의견을 묻는 창구를 여러 가지 만들어 두셨더라고요. 네. 또 이것 외에도 최대한 자주 모여서 머리를 맞대신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함께 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좌초되는 것이 우리네 공동체라는 점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 끝으로 해주신 것 같아요. 박혜민 PD 오늘도 취재해 오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남 마을 공동체 탐방기 함께해서 좋은 우리 오늘은 TVN 경남교통방송 박혜미 PD와 함께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이편한 세상 봉황역 아파트 마을 공동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